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분양 안내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고덕 국제신도시에는 앞으로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단지 내 상가 분양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광 로제비앙이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할 거고, 그 아파트도 나중에 단지 내 상가를 또 분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지 내 상가는 호반 서밋입니다. 호반 서밋 단지 내 상가 어떻게 분양되고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얼마고,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평택 고덕 신도시 A22블럭 호반 서밋이라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분양이 2020년도 1월 16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호반에서 단지 내 상가 분양을 16일 날 분양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호반 서밋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게 되면 110동까지 지금 위치해 있고, 1동과 110동 그 사이에 여기 지금 115동이라는 근린생활시설과 116동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의점이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게 이쪽 코너 쪽으로 좀 몰릴 것 같고, 이쪽 라인에 뒤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15동이 아무래도 부출입구 쪽보다는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상가는 주 출입구가 어디냐, 즉 유동인구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 출입구를 통해서 걸어 나가시게 될지, 부출입구 쪽을 통해서 걸어 나가시게 될지에 따라서 이 단지 내 상가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주 출입구 쪽으로 뭐 어린이집 통학 차량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이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라든가 뭐 좀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주 출입구 쪽이 부출입구 쪽보다는 활발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출입구 쪽이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출입구 쪽 나름대로 이쪽에 입점하는 업종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술집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치킨집 같은 게 부칠입구 쪽에 들어간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호프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쪽 그 상가 지역 쪽으로 그런 시설들은 많이 몰리겠지만, 그래도 단지 내 상가에 그런 것들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거를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출입구 쪽에 들어가는 업종이 있고 주 출입구 쪽에 들어가는 업종이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살고 계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대부분 주 출입구 쪽에 뭐가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 부동산, 세탁소 이런 거, 미용실 등등이 대부분 주 출입구 쪽에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업종들, 배달 업종이라든가 뭐 공부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뭐 부출입구 쪽이나 2층 뭐 이런 데로도 많이 올라가시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지금 115동 조감도인 것 같습니다. 정면 설계 도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위치상 106호가 코너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가 아마 가장 입찰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요 두 칸이나 요 세 칸을 통으로 누군가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네요. 요게 딱 통으로 하면은 슈퍼 같은 거 하기가 딱 좋거든요. 뭐 부동산이야 뭐 한 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요 코너 자리는 대부분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같은 게 통으로 들어가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동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뭐 여기는 뭐 딱히 어디가 뭐 좋고 나쁘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치열하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대를 한번 보게 되면 최저 입찰 기준가입니다. 최저 입찰 기준가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금액을 써서 내는 거예요. 이 금액에 써서도 낙찰이 될 수 있지만, 뭐 여기서 뭐 다만 얼마라도 더 써야 낙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아까 106호가 지금 2억 9,400인데 이런 호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가에서 얼마가 더 써서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전용 면적이 35.7이면은
11평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공용 면적은 뭐 복도나 계단 뭐 이런 거죠.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고 해서 개가 이제 41.68제곱미터죠. 예, 대지 지분도 있고 했는데 2억 9,400에 최저가로 시작한다. 예, 여기에서 얼마를 더 써서 이게 낙찰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전에 다녀왔던 더샵 쪽에서는 2억 9,400 정도 시작했던 게 뭐 한 5억, 6억대에서도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못해도 이거에 뭐 한 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여기 보시면은 입찰 자격 및 입찰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전에는 이런 건 없었거든요. 세 개를 초과하여 입찰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이 전체 호실을 다 넣은 적도 있어요. 예, 전체 호실을 다 넣어가지고 상당 부분을 그 한 업체가 다 쓸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는 세 개 점포만 묶어놓은 걸로 봐서는 아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6호, 5호, 4호, 4호, 6호를 아마도 하나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세 개만 잡아도 지금 10억이 넘거든요. 예, 6억, 7억, 8억, 9억, 예, 대략 뭐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게. 근데 최저가가 10억인 거지 얼마에 낙찰될지 봐야겠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코너 쪽은 공실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장점인 거고요. 요게 대부분 편의점이 맞춰진다면 5년, 10년식으로 장기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동안에도 꾸준히 임대료를 조금씩은 상승해가지고 협의를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요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코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의점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업주분들 또는 본사 또는 뭐 법인 뭐 여러 이런 분들이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단지 내 상가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그런 게 좀 부각될 것 같고요. 단지 내 상가가 많고 또 많은 만큼 세대수도 많고 해도 되는 위치만 장사가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단지 내 상가는 공실이 나면 이거 임대료를 낮춰도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입찰일은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대부분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좀 눈치를 보죠. 분위기도 한번 보고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입찰 경쟁률이 높으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써내시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덜 써내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 확대해 놓은 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납부 방법, 일단은 10% 냈다가 1월 30일 날 5% 그리고 10% 해서 잔금이 5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도금은 아마 대출이 될 겁니다. 예, 중도금 지금 35%인데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50%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요 대출 부분은 요즘은 좀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직접 은행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10영업일 이내네요. 예, 10일 안에 입찰자 입찰시 제출한 은행 계좌로 반환되며 반환 금액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영수증, 영수증이 필요한 거 보니까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영수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그리고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중개업자가 대신 참여할 때가 필요하고 또 법인이 법인 대표 대신 참여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거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입점 예정일은 21년도 11월, 내년 11월 달에 이제 입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반 서밋이 어느 고덕에서 어느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호반 서밋이거든요. 여기가 주출입구 상가, 여기가 부출입구 상가인데 보시면 요게 이제 한박산 근린공원이에요. 요게 시청이고요. 요게 시청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중심 상업지 자리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에 살 때, 내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이제 그 가정했을 때, 과연 나는 이런 한박산 공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중심 상업지로 갈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거겠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 단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요 뭐 백삼동에 사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뭐 이쪽에 쪽문이 있으면 뭐 요런 식으로 빠져나가시겠죠. 아니면은 뭐 백십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빠져나가실 확률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112동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요런 식으로 거의 다 가실 거예요. 출입구가 어느 쪽이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쪽에 지금 그 나가는 문들이 좀 겹치죠. 그래서 이쪽 코너 자리가 아무래도 좀 있고 이쪽 수변으로 산책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또는 여기가 이제 중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부지기 때문에 뒷문으로 이제 학생들을 통학할 경우에는 이쪽 그 상권도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초등학교가 개교를 한다면 말이죠.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중학교도 그렇고 수변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 길을 또 이용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수변을 가기에는 또 요렇게 해서 나가서 가시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뭐 수변을 요렇게 길 건너 가지고 이렇게 질러서 가시는 경우도 있겠죠. 수변 쪽에 이제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에 따라 아무래도 동선은 이렇게 짜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여기에 거주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할 건가. 이 중심 상업지에서 모임이 있거나 뭔가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갈 때 나는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뭐 시청에 자주 갈 일은 없겠지만 시청 쪽에 아무래도 뭐 커피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갈 테고, 또 여기 바로 앞에 한박산 공원이 있는데 이 한박산 공원으로 갈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거를 염두에서 그 동선에 맞는 쪽에 상가를 투자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자, 오늘은 고덕 호반 서밋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지 내 상가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이라든가 제 전화번호가 내용에 담겨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대동하시거나 또는 뭐 방법을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가 투자보다는 조금은 안전 자산이라는 거, 물론 코너 쪽에 가장 안전하겠죠. 투자 대비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지 내 상가는 잡아놓은 집토끼들이 소비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상가처럼 좀 위험이 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수익이 아닌 로우 리스크 로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 분양이라든가 또 앞으로 고덕국제신도시, 평택, 뭐 안중, 송탄 여러 군데에 분양하는 것들이 궁금하시고 이런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에 관련된 각종 분양 정보라든가 그리고 매물 소개, 그리고 평택 개발 정보, 그리고 평택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